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잘 아시피 로봇 대장주죠.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저 바닥 쪽에서 1차 강력한 시세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박스 형태 보내다가 쭉 올라서 치고 들어오고 그리고 눌리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올라 들어갔습니다. 쫙. 지금 고가에서 지금 35%가 내린 상태예요. 고가에서 35% 내린 상태인데 시가총액 12조.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강하니까. 자, 앞쪽에 같은 경우에도 뭐 또 오픈 AI에서 또 이제 로봇의 도입 정책을 고려해야 된다. 자동화 시대, 자동화 노동 시대, 그래서 로봇이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쪽에 이제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들 나오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노란 봉투법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로봇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나면서 지금 쫙 올라 들어갔던 거죠. 최근 이제 마지막 상승 같은 경우가 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어째 좀 팔고 싶다. 그래서 이제 딱 울고 싶었죠.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딱 팔고 싶다라고 하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흐름이 나와버렸어요. 전쟁 터지고요. 그러니까 전쟁 터져가지고 쫙 때리고 거기에 또 내부자 이슈가 붙었죠. 내부 정보 이용해가지고 내부 정보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 그래가지고 인수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를 비롯해가지고 뭐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인수하기 전에 뭐를 해줘도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최근의 흐름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뭐를 해줘도가 안 나오는 기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모럴 해저드가 나오는 기업이 숫자가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그러고 모럴 해저드가 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개새끼들 이랬었는데요. 지금 세상이 바뀐 거 아니에요? 당장 저 트럼프 같은 인물 보자 이거야. 저거. 저 세계 대통령으로 지금 황제처럼 저러고 있는데 트럼프에게서 어디서 도덕성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뀌었습니다. 비난은 순간이고 머니는 영원하다. 그죠? 비난은 순간이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제 작전주 하나 또 지금 이렇게 뭐 지금 26% 상한가 들어가는 이거 꼬라지가 딱 봤을 때 이건 뭐 아주 선명한 그 결과가 뻔한 작전주 하나 등장하고 있었는데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분석해봐요. 어차피 들으실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뭐 이런 거 주의하라고 백날 경고해줘봐요. 어차피 여러분들 듣지도 않으실 거고 그냥 뭐 일단 주가 올라가는 쪽으로만 살펴보니까요. 피차가 다 똑같죠. 먼저 들고 먹고 튀면 되는 케이스예요. 자, 요 케이스 같은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럴 해저드라 그랬죠. 그래서 자, 모럴 해저드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가 상폐가 돼? 자, 대표이사가 모럴 해저드를 저질렀는데 그거로 인해서 회사가 성장이 안 됩니까?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예전에도 아주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었죠. 오스템 임플란트. 자,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를 팔고 큰 돈을 챙기신 우리 최규옥 회장. 지금 코스닥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넣고 빼두들기면서 잘 살고 계시죠. 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3번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리는 기업하고 관련 없는 사고입니다. 3.3 사건이죠.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뭐 유명한 누구 불러다가 그래가지고 셋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고 뭐 이런 거 사실 뭐 주식이나 회사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뭐 그래서 아랫돌이 좀 휘둘렀는데 그 회사 운영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또 그 뒤에 또 무슨 짓을 또 저질렀냐라고 하면 그냥 회사 돈을 주머니 돈이 30돈. 옛날 코스닥에는 그런 회사들 많았었죠. 주머니 돈이 30돈 그러고 회사 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져다 써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가만 냅둬가지고 이게 결산기에 걸렸어요. 이게 결산할 때도 가지고 이 숫자 모자랐는데 이거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건 내가 뺐었는데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역시 마찬가지.
그랬다고 해서 회사가 잘못되는 건 아니죠. 그럼 한 30억 조금 안 되는 20몇억 되는 정도였는데 그 시가총액 몇 조 단위 들어가는 이런 회사에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문제도 아니죠. 그냥 채워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주가 떨어지면 그 최 회장이 아랫도리를 엉뚱하게 휘둘렀던지 또는 주머니들이 쌈짓돈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회사가 이제 헤쳐먹고 가는 이거 뭐 보면 아주 헤쳐먹으려 작정한 회사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냥 뭐 옛날 그냥 옛날 마인드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갖다 쓰고 내 회사인데 내 돈 갖다 쓸 수 있겠다. 옛날 사람들 다 이랬었죠. 아무 생각 없이. 일단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도로 채워넣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큰 사건이 그 유명한 2천억대 직원 횡령 사건입니다. 그거 나오고 회사를 팔겠다라고 해서 매각 단계에 있었던 그 오셈 임플란트가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이제 회사가 크다고 하더라도요. 횡령이 2천억대 횡령이었어요. 오셈 임플란트 2천억대 횡령 이런 거 나오게 되면요. 자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시죠. 2천억 횡령하고요. 2천억짜리 횡령하고 2천억 횡령하고 지금 이 내부자 이용해서 돈 좀 해먹었다 라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크죠? 네? 2215억이네요. 이거 아주 세상이 떠들썩했던 내용이죠. 이거 2022년 발생했던 오셈 임플란트 2215억짜리 대규모 횡령 사건 재무팀장이 장기간 동안에 빼돌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 사건 엄청난 거 터졌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회사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 네? 저 사건 터지고 잠시 버벅거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가지고 최고가로 적대적 M&A 상패 마감됐습니다. 적대적 M&A로. 그 원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요.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서 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니 레인보우 하다 말고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레인보우를 분석해 주세요. 그거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을 한번 보죠. 이거. 자,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가서 이제 더 이상 블록딜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클래시스의 최대 주주인 베인캐피탈이 이제 회사를 팔겠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팔겠다는데 팔겠다고 하는 가격이 너무 높아. 3조에 팔겠대요. 3조에. 3조에 누가 이걸 3조 들고 사? 예? 너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 덩치를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블록딜러 쪽에서 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쫙 이 꼬라지를 만들었죠. 그랬다가 뭐 실적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요. 이게 오셈 임플란트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좋으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 들어갔다가 뜬금없이 또 떨어지죠. 깔고 봤더니 또 블록딜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 클래시스의 재무팀장인 뭐 예를 들면 재무 담당을 하는 뭐 임원 이사 누구 모시기가 자, 이 회사에서 돈을 한 1,000억을 먹고 튀었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시스가 충격받아가지고 내려가겠죠. 회사 망합니까? 자, 이 회사에 1,000억 없으면 회사 망해요? 이거? 안 망하죠. 이 회사 1,000억 없다 그래가지고 회사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마불사입니다. 이 정도 크기에 들어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 여기 연계되어 있는 ETF하고 겁나게 많아요. 이 앞에도 얘기 들었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은 분식 회계를 3번이나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상패가 안 됐습니다. 대마불사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이거든요. 국책은행의 산업은행. 그 절대로 상패 못 시켜요. 봐주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하락 오션에다가 회사 팔았죠. 손 털고 나왔고요. 이 정도 크기 되는 종목들은요 안 망해요. 절대로 그런 거 나와가지고는 안 망해. 이 모든 실적이 다 알고 보니 개구라였더라 이런 케이스 아니면 이게 만약에 이 정도 되는 기업이 이 정도의 실적이 다 개구라였습니다 라고 하면 클래시스의 회계보면 그냥 하늘 공중 분해돼 버립니다.
그냥 공중분해돼요. 이 정도 크기에 있는 회사들 가면 이 정도 기업은 1,000억 같은 경우 해먹었다라고 해서 그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까지긴 하겠지만 이 회사의 재무에 문제가 되거나 이 회사가 돈을 벌어 나가는 회사의 성장에 대해서 그 1,000억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1,000억이 되는 게 횡령이 나왔다라고 치죠. 그러면 이 케이스가 이래서 뚝 하면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령 사건 그러면 이게 빡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와요. 야,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 뭐 기다리는 사람들 같은 거 다 사거든요. 위쪽에서 공매도 때린 애들 이제 차익 실현 다 하고 1차 떡 떨어져서 추락사 패턴 해가지고 웬일이야 고마워 그러고 있어 다 떨어지게 되는군요.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되게 되냐 그러면 이 베인 캐피탈 같은 애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 이제 일단 지네들 돈은 다 회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파는 금액 자체가 그대로 다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 얘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서 뚝 떨어져 가지고 주가 떨어지고 신뢰 깨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파는 가격을 왕창 낮춰 가지고 그냥 팔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 횡령 배임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기대가 강력하게 살아나 버렸냐 그러면 회사 매각 기대가 강력하게 살아나면서 그 뒤로 미친 듯이 올라 들어가 버리는 형태가 납니다. 이거는 이제 케이스가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합니다만 휴젤의 오버 사고 났을 때 같은 이런 케이스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휴젤에서 예전 그 사망사고 오버 나왔을 때 그때 주가 올라 들어갔던 구조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분석하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거 휴젤 이래가지고 사망사고 5번 하면서 이 휴젤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게임 끝난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레인보우 리버텍스가 그래가지고 결국에 내부자 그래서 이거 나왔다라고 해서 자 그럼 이건 내부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죠. 그걸 인해가지고 레인보우 리버텍스의 대표이사가 구속돼가지고 감옥사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업 경영을 못할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죠? 벌금은 물 수 있어요. 구속될 가능성은요. 자, 스타트 로봇 자동화 시대, 자동화 노동 시대 이거 설명드렸고요. 어제 나왔던 거 들었고요. 없죠. 그거 내부자 매도를 해가지고 사익을 편취했다는 건 도덕성으로는 대단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성장하는 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예? 그래 쓰리썸 최 회장이 쓰리썸을 저지르고 그런 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가 성장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죠. 뭔 문제가 되는데? 이 회사 성장하는 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주가가 충분히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앞서도 우리 천재 리듬 같은 경우 이제 사야 되는 때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위치 보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전쟁 때문에 하나 단기 2평 단기 추세 깨졌고요. 매도 들어와서 전쟁으로 해서 하나 깨졌고요. 내부자 악재 내부자 거래 내부 거래에서 똑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121선을 하회한 딱 이 자리 위치 보이십니까? 자 왼쪽에 하고 위에서 단기 고점 리버설입니다. 이제 차익 실현 매도하세요라고 했던 바로 그 자리고요. 이 자리가 묘하게도 이 전체 사이클의 딱 61.8% 선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형적인 기술적 저점이죠. 딱 여기서 지금 120을 아래로 한번 내려간 다음에 페일러 스윙으로 이미 이렇게 잡아 돌리잖아요. 이렇게 잡아 올리는 데서 우리 천지리 이대님이 이제 다시 사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악체 넘쳐 쌀 때 이때 삽시다 라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요괴선 같은 경우도 애매모호하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이죠. 이제 돌파해서 빠져나왔죠? 이거 네? 그럼 요렇게 들어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잡냐라고 하면요. 피보나치대로 돌았잖아요. 피보나치대로 돌았으면 두 칸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밑에서부터 두 칸이죠. 그 위로서부터 이제 돌아오는 두 칸 자리.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선까지 이렇게 일단 열차 체크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요 중간 사이에서 예를 들면 요 중간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뭐 61선 정도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내려왔다 돌아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받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두 칸으로 봐서 이렇게까지 들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칸대로 그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숨어 있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자 이거 앞에 이 코액트와 같은 이런 종목들 설명해 드린 바가 있죠. 자 한투에서 에이스 휴머노이드 로봇 ETF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 휴머노이드 로봇 다 올라가죠? 현대차서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로보티즈,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이 ETF가 뭐 아직 그렇게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11,000원에 60만 주가 거래가 되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60억. 요런 거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코엑트나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로 보이는 건 아닌데요. 지금 거래 대금이 약 68억 정도 돼요. 요런 거 같은 경우도 다 보탬이 되죠. 그죠? 68억. 레인보우 비중이 지금 13% 되어 있으니까 뭐 얼마 안 되네요.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거래 대금 기준 수준으로.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이쪽으로 돈이 이렇게 이런 형태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이게 전부 패시브 형태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 설명드린 적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올라 들어가요. 거기서 그대로 이제 요런 종목들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저게 종목들도 같이 연계돼서 올라간다라는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앞쪽에서도 직전에 바로 이 종목 말고도 직전에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다시 노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제가 분석을 드린 바 있죠. 저게 로보티즈 이런 거 저점 지키고 있는 거 이 자리에서 이제 노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돌아 나가는 거 노려야 될 자리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들어가신 분의 경우는 그대로 저 위치에 타겟 라인까지 홀딩해 나가시면 되고요. 자, 전재 투자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 채팅 앱 다운로드 받고 입장을 하시면, 자 이런 종목들 지금 이거 타이밍에 딱 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걸리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들 이런 종목들 이렇게 딱 노리고 있다가 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거 중에서 딱 노리고 있다가 그래서 딱 위치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딱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